안녕하세요, 홍닥터 홍종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프레시 성형외과의 메인 수술 항목이죠. 바로 얼굴 지방 흡입과 얼굴 지방 이식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현재 유튜브에 보면 이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죠. 저희 프레시 TV에도 유익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사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들이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건 수술 후 본인의 모습이 어떠할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인데요. 이건 사실 어떤 수술 항목이든 간에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 지방 흡입, 얼굴 지방 이식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점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저의 지방 성형 노하우를 바탕으로 답변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 지방성형 10년차 저 홍닥터의 진실된 얘기도 이 영상 끝부분에 담아봤으니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얼굴 지방 이식 수술은 대체로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1차만 해도 사실 당연히 효과가 있고 생착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넣는다고 생착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며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지방의 양은 사실 한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1차에 너무 과한 욕심으로 많이 넣게 돼요. 지방이 과하게 생착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그걸 다시 빼는 것도 사실 힘들기 때문에 1차에 적절하게 또는 조금은 모자란 듯하게 넣고 2차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좀 채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마침 지방을 좀 채취하고 남은 거를 이렇게 바로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생지방이라는 거. 이마에는 대략 한 30cc 정도의 지방이 필요해서 이만큼을 넣고 나머지도 또 얼굴 볼이라든지 관자놀이 아니면 광대 쪽, 팔자 뭐 이런 각각 나눠 가지고 이제 지방을 넣게 됩니다. 사실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당연하겠지만 여성분들, 저 홍닥터는 얼굴 지방 이식 수술을 할 때 얼굴 중간이 아니라 안 보이는 머릿속이라든지 입가 쪽으로 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굴에서는 따로 실밥을 제거하거나 중간에 테이프 등이 붙어 있지 않아요. 즉 수술 후 2일째부터는 정상적으로 화장과 세안이 가능해요. 일상생활 역시 즉시 가능해요. 하지만 붓기는 대략 3일에서 4일째쯤 가장 심하므로 마스크를 써서 조금 가리면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흡입 수술을 통해 무겁게 처진 볼살을 빼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얼굴 지방 흡입 후에 볼처짐이 생긴다는 것은 오히려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술의 디자인이나 기술이 미흡해서 이 턱 옆부분까지 빼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얼굴이 마치 오각형처럼 처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환자분의 얼굴에 탄력이 없고 심지어 피부가 꽤 많이 늘어져 버린 경우에는 지방 흡입만을 한다고 하면 자칫 주름들이 더 깊어 보이고 피부들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볼 부위에 피부와 스마스층을 함께 당겨 올려주는 미니볼 거상 수술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늘어진 피부를 완전히 당겨 올려주게 되죠. 자, 그럼 진짜 해결됐죠?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될 때 실제로 심부볼 부분에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입가 아래쪽 이 불룩한 살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부볼이란 이 입가 주변에 있는 지방이 아니라 얼굴 옆쪽에 있는 이 불룩한 지방 덩어리예요. 따라서 옆볼이 매끈하거나 꺼짐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심부볼 제거 수술을 받을 때면 자칫 볼페임이 생기게 돼요. 결론은 사실 본인한테 필요한 수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지방 흡입 수술은 피부나 진피와 같은 층보다 훨씬 더 깊은 얼굴에 있는 피와 지방층을 빼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피부 레이저를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회복 과정에서 붓기나 멍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 회복되고 실밥도 제거하고 난 뒤에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기간으로 말하자면 대략 한 달 정도쯤이면 웬만큼 회복이 되니 그때 이후로 받길 추천드려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 성형한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죠. 대략 한 13년,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여기 이 프레시 성형외과에서 제가 직접 제 환자분들을 수술한 지는 10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기도 하고 수술 기법이 좀 어렵지가 않아서 누구나 하는 수술로 인식되고 있는 시절에 오직 지방 성형만을 생각하고 개업을 했습니다. 이 수술, 이거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수술을 해왔고, 다행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누군가에는 꽤 긴 세월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눈 깜짝할 새만큼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환자분의 안전과 아름다움 위해 노력하는 홍닥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하우는 정말이지 너무 많아요. 지방 성형 수술이란 사실 지방을 넣는 것과 빼는 것, 이 두 가지 수술인데요. 지방을 어떻게 빼고 어떻게 이식하는가, 어떤 방법이 더욱 효과적인가, 이거는 전적으로 이 원장님의 손에 달려있지요. 좀 너무한가 싶긴 하지만 사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저의 핵심 노하우를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병원들이 있고 이제는 지방 성형만을 하시는 원장님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보편적인 수술이 된 듯도 하지만 수술에 대한 그 몇 가지 디테일과 노하우는 확실히 수술 결과에 큰 차별점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지요. 한 분 한 분 다 기억을 하려면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딱 한 분 먼저 꼽자면 저한테 왔던 첫 번째 환자분이십니다. 사실 처음 개원을 하고 병원이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환자분께서 빼꼼히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정말 수술을 받고 가셨거든요. 진짜 지금 와서 말하는데 저분이 왜 왔지?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서로 의아하게 봤었는데 말이죠. 저를 믿고 저의 첫 수술을 받으셨고 갈 때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돌아가셨어요. 그분과 그때의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는 않아요. 그분은 그때 얼굴 지방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돌이켜보면 저에게 큰 운을 줬던 환자분이 아닌가 싶네요. 제 뜻이 좀 전달이 됐나요? 한 사람이 평생을 갖고 살아야 할 본인의 소중한 신체와 얼굴인데 그저 가격만 저렴한 병원을 선택해서 믿고 맡기겠다라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현재 수많은 병원이 생기고 그 안에서 경쟁도 무지 치열하고 성형수술이 점점 더 상품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인데요. 세월이 변하는 것에 저도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내세울 게 저렴한 가격 이것뿐인 게 아니라면 실력과 결과가 좋다면 솔직히 나의 의학적 수준과 수술의 가치를 마치 떨이 물건 처리하듯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평생 입을 옷은 좋은 브랜드에서 사고 한철 입을 건 조금 저렴한 매장에서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보다 소중한 내 얼굴과 신체인데 문제없이 최고의 수준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지방신 홍닥터의 솔직 담백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컷. 근데 진짜 아큐랑 지방이식 이벤트 하실 거예요? 진짜 감사의 이벤트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니까